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신범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대병원 정형외과 고관절 파트를 맡고 있는 신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관절 질환이잖아요. 이게 좀 얄궂은 게 아픈 환자들도 스스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고관절이란 우리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고관절이 이제 아프다고 찾아오시는데 네. 가끔씩 뭐 옆구리 쪽을 뭐 이렇게 짚으시는 분도 있고 허리 쪽을 이렇게 짚으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어느 부위인지 표현을 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인지 좀 오인이 돼서 오랜 기간 다른 치료나 이제 잘못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듯이 오늘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골과 대퇴골 그리고 이제 다리가 연결되는 그런 관절로 볼과 소켓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대퇴골의 머리 부분인 대퇴골두와 이 부분을 이제 감싸고 있는 절구 모양의 골반골의 이제 비구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고 이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엉치 부위나 사타구니 부위 전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가 고관절 질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해부학적 특성으로 이제 통증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관절과 다르게 이제 깊숙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은 바로바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지만 고관절은 이제 다양한 근육으로 덮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짚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볼 때 통증을 좀 구획화하는 게 이제 제일 우선시 되는데요. 전 진료를 볼 때 대충 이제 앞쪽이 아프신지, 옆쪽이 아프신지, 뒤쪽이 아프신지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네. 자, 고관절 질환이 이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이제 봤을 때는 관절낭 이제 싸고 있는 관절의 이제 내부의 문제인지 바깥쪽의 문제인지 그것을 먼저 이제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절 내부의 문제라면은 관절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퇴골두 괴사라는 병이 있겠고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윤활낭염, 와순파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관절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고관절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이럴 때 이제 제한이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절낭 바깥쪽의 문제로는 대전자 통증 증후군, 힘줄염, 발음성 고관절, 햄스트링 손상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연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골반 내부 장기의 문제 때문에 고관절 쪽에 아플 수도 있고 허리 문제 때문에 또 아프실 수도 있고 류마티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신 질환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양반 다리나 쪼그려 앉기가 힘들고 둘째, 차에서 타고 내리는 게 힘들 만큼 아파서 동네 의원을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더라. 그래도 계속 아파가지고 큰 병원에 갔는데 고관절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네, 검사를 직접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좀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병 자체가 10년 전만 해도 사실 큰 관심이 있던 병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1년에 수백 개씩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많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동네 병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환자를 봐도 환자 중에 이런 그 질환을 가진 환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관절에서 이제 대퇴골두가 원형 모양이라고 하면 이 원형 모양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그리고 이제 절구 모양의 비구 그 부분이 조금 더 깊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긴 게 다르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개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앉아 있다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아파서 바로 못 걷고 조금 서 있다가 다시 걷게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관절 주변에 연골이 이제 와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을 느끼고 안 되는 거를 무작정 자꾸 늘리려고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관절 와순 파열이 심해질 수도 있고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무작정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당연히 뭐 충돌이 일어나는 그 유발 자세를 안 하는 게 1번이겠습니다. 특정 자세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통증을 딱 느끼게 된다면은 그 범위까지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염진 통제라든지 뭐 다른 주사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관절경 수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이게 발견이 된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이제 모양을 조금 교정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한 40대가 넘어가서 만약에 이것을 잘못 치수를 받게 되면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 고관절 질환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요. 근데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가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네. 질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상황에 따라 일단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환자에서 수술을 결국에 하게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대신에 이제 노인성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술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하게 온 경우라든지 대퇴골두괴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많이 돼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관절 관절염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요? 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관절염도 이제 단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뭐 원인에 따라서 이제 많이 써서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생긴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예전에 뭐 다쳤다든지 감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단계를 봤을 때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게 됩니다. 뭐 4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통증이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간혹은 사진 봤을 때 크게 이제 관절이 아주 많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안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모양만 보고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진짜로 많이 아파하시고 불편해 하실 때 수술을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자체는 환자분이 이제 원할 때 내가 진짜 너무 아파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정도가 됐을 때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고관절 관절염과 함께 대퇴골두 괴사라는 질환도 수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괴사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위험한 질환 같기도 한데 이거는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퇴골두 괴사라는 병이 말 그대로 대퇴골의 이제 머리 부분이 죽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네. 뭐 죽었으니까 당연히 최대한 살리려면 살려봐야 되고 가망성이 없으면은 이제 갈아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생기는 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술을 뭐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병의 진행 단계를 봤을 때 이것도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뉘게 되고 3단계에 이제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초기부터가 이제 괴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골절 소견이 이제 많이 보이면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단계, 2단계 상태에서 발견이 잘 되었다면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도 시도가 돼 볼 수 있겠는데요. 무릎이랑 다르게 고관절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학병원에서만 이제 한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런 병이 발견이 됐다 하셨을 때는 대학에서 잘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면 길어야 10년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미루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고관절은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뭐 위험성도 크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10년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사실 뭐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뭐 무분별한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생각이 됩니다. 고관절 자체가 큰 관절이니까 수술이 이제 결코 작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고 접근 방법도 좋아졌고 재료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10년밖에 못 쓰는 경우가 실제 있었겠지만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뭐 거의 30년까지도 끄떡없을 것 같다. 우와. 심지어는 반영구적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뭐 이렇게 제품이 이제 점점 발전이 됐다면은 뭐 3세대 제품만 해도 실제로 30년까지 끄떡이 없기 때문에 4세대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대나 20대 뭐 이럴 때 이제 대퇴골두 괴사라든지 어떤 병으로 해서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항상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재수술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 본인이 관리만 잘 하면은 정말 오래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이제 권고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 되면은 환자 만족도도 좋고 오래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말을 하는 거고요. 영남대에서는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로봇을 이제 들여놨는데요. 네. 이제 로봇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각도와 위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고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회복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아프시고 이러면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문의와 진료를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를 자꾸 믿으면 안 돼. 안 되는 거네요. 카더라가 위험해.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뭐 운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수술이 잘 됐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6주 정도 조심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시기 동안은 운동이나 뭐 운전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6주가 좀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뭐 수영이나 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이제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수술하고도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중노동을 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적으로 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대부분의 업무에 다 복귀를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 쓰려면은 저희들이 항상 아껴 써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들 뭐 아끼는 물건 하나쯤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조금씩은 딸기 마련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고관절에 하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좀 우리가 이제는 그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수술 후의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환자 스스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통 수술 끝나면 회진 때 바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수술 이제 잘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만 따라오시면은 앞으로 잘 쓰실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수술만 잘 끝났다고 절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랑 이제 관계가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저를 믿고 제 말을 믿고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이거는 평생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돌아가시든 제가 먼저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예.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만큼 계속 친밀하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자세 이제 조심하시고 다리를 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그런 극단적인 자세는 좀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은 3차원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릎은 굽혔다 폈다만 하면 되지만 고관절은 이제 바깥으로도 돌리고 안쪽으로도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세를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닥 생활을 하지 말라 좀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서양식으로 항상 이제 좌식 생활을 하시라 그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뜀박질이라든지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을 해야지 면역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술도 기분 좋은 정도로 드셔야지 많이 드시고 컨디션이 나빠질 정도까지 드시면은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많이 경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관절 질환, 특히나 이제 고관절 골절이 좀 사회적 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고관절 골절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살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골절이 어떻게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고관절에서 이제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관절 골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이제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구는 이미 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거의 20% 가까이 돼 있고 경북 쪽에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네. 이제 통계청 조사에 따라 봐도 65세 이제 노인 인구가 2050년 되면은 거의 40% 이상 달할 거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흔히 뭐 죽고 사는 병을 다룬다고 생각한 적 저도 없었고 그랬는데 고관절을 하면서 실제로 많이 관련이 있구나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년 내에 사망률이 뭐 20%라는 말도 있고 25%, 뭐 30% 인터넷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내에 사망률이 20%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70세가 넘어가면은 뭐 25%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고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다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복도 좀 더딘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누워 계시다 보면 또 욕창이나 폐렴 이런 것도 빨리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이제 올라간다고 보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치료 약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초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차 골절 예방을 위한 이제 연속 치료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내분비내과나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정형외과에서는 골절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기준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절 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약제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런 약제를 쓰고 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경구,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제 종류가 매일 맞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환자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컨디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외래를 자주 방문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간혹 이 골다공증 치료제 합병증으로도 대퇴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럼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말씀하시는 게 비전형적 대퇴골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네. 이거 자체는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나온 거고 이거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 거는 일반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양상과 다르다는 건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제 약제, 골다공증 치료 약제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효과도 좋고 그렇게 알려진 약제입니다. 그래서 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효과는 좋지만 간혹 그 약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 엑스레이라든지 평소에 좀 아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의사가 알아서 진단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든지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3년 뭐 이렇게 지나고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뭐 허벅지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은 반드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치료가 뭐 쉬울 수 있는데 뒤늦게 이제 골절이 다 생기고 나서 오게 되면은 치료 효과도 안 좋고 환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했을 때 한 석 달 뒤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처럼 저 고관절 골절 수술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봐야 될까요? 네, 고관절 수술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고요. 수술 종류에 따라서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회복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 이제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통증만 괜찮다면 바로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하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내로 걷기 시작하시고 3개월째 지났을 때는 거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성 골절 이후에 금속 고정을 하게 된 골절 수술은 골절의 양상과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뼈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할 때가 있고요. 수술 후에 이제 6주째 맞추어서 퇴원 후 첫 외래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워커 같은 거를 잡고 오신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이제 회복이 더딘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좀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 수술 후에 우리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지장애가 올 수 있어서 수술 후의 케어가 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이 흔하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집인지, 누가 누군지 이렇게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고, 네. 허공에 손짓을 한다든지, 혼자 중얼거리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고령 환자에서 수술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협진을 해서 약제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수일 내로 괜찮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수주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들께 친숙한 분들이 옆에서 자꾸 같이 있어 주시고 말을 자꾸 걸어 주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큰 고관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환자 스스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빠른 진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관절 질환을 너무 무섭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관절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인터넷 글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찾아오셔서 전문의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몸이 어딘가 안 좋을 때 손가락 몇 번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이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더 치료를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요. 인공관절, 반영구적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나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 고관절 전문가가 되셨겠죠?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신범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도현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